사람들이 얼마나 징기스칸을 무서워했으면 800년 동안 그 자리에 사람이 가지 못하게 했었을까. 그렇게 하고 몽골인의 씨를 말리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원나라 이후에 명나라서부터는 그러니까 몽골인들은 다 티베트 라마승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뜻은 말을 타지 않고, 라마승은 불교는 말을 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승려가 된다는 거는 다음 아이를 남기지 않는 거니까 멸족이 되라고 이제 하는 뜻에서 다 라마승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재밌게도 정말 진짜 여기처럼 진짜 징기스칸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처럼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이 세상에 이 책이 나타난 거잖아요. 제가 그 징기스칸에 대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징기스칸은 인류 최초의 근대인이다. 근대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르는 거. 우리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을 평가한다고 하는 걸 거의 최초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한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 절대로 그 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국가와 개인이 그 계약 관계라는 거.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세서 내가 여기를 지배했으니까 너네는 다 말을 들어라고 했었는데, 이 징기스칸은 처음으로 서로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 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미를 서로 계약 관계가 되고, 그 계약 관계는 정말 근대 계몽주의 사상에 홉스범이 처음 나와서 했던 그런 사상을 이 사람이 정말 먼저 한 거죠. 그 수백 년, 500년을 더 먼저 앞질러서 그런 계약관계라는 거를 처음으로 하고, 언제든 계약관계가 파기될 수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이 처음 한 거고, 종교의 자유도 사실 서부에서 종교의 자유가 처음 된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종교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었는데, 그런 종교의 자유,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우리가 가장 그 영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왕도 법 앞에 같아야 된다고 하는 그거보다 정말 수백 년을 먼저 그런 법치주의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어떤 형벌이나 고문이나 끔찍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앤 사람이고, 또 보편교육, 우리가 보통은 이때까지 보편교육을 처음 시행한 사람을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우리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라고 이때까지 저도 알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보편 학교를 처음 만든 것이 이 원나라 때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그런 명분이나 이런 관념이 아니라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남성만큼 똑같이 높았었고, 그러니까 똑같진 아니지만 상당히 높았었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징기스칸이 했던 거는 모두가 평등하게 더 잘 사는, 평등하게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이 징기스칸의 생각이었었고, 또 그 생각을 그대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정말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근대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정말 징기스칸이 한 걸까? 하늘의 뜻이었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거에서 징기스칸은 정말 스스로도 정말 여기서도 많은 게, 그렇게 모든 걸 정복하고 나서도 그냥 그 강가에서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사람은 싸움을 사실 좋아하지 않았었고,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맨 처음, 결국 이 사람의 나이가 50살, 우리로 치면은 죽을 나이가 훨씬 넘은 나이거든요. 그 당시 거기다 몽골에서 나이 50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죽을 나이가 한 2배쯤 넘어가는 그런 쉴의 나이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이 유럽 침공을 시작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호라준 침공도 하고 싶지 않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틀리게 이 징기스칸은 실제로는 문맹이었지만, 징기스칸은 정말로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징기스칸이 평생 어느 레벨의 정복을 했었을 때도 항상 그 정복한 땅이거나 그 정복한 땅 너머에 어떤 훌륭한 학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학자를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는 돈으로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계속 같이 다니면서 듣고, 그 사람이 어떤 험한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은 감히 징기스칸을 모욕할 수 없었지만, 본인이
그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들은 어떤 험한 말을 해도 절대로 벌하는 법이 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었거든요. 호라즘을 특히 했을 때는 이미 이 금나라를 다 먹었을 때잖아요. 이미 세상에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세상 속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거를 다 했을 때인데, 그래서 정말로 사실은 호라즘에 사절을 보낸 거는, 여기는 그냥 사절을 보냈다고 하지만 제가 전에 읽은 다른 책에서는 정말 그 400명에는 징기스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끼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10명의 장수, 그 본인의 그 10명의 장수들의 친척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그 사람들의 아들 뭐 이런 친척들이 있었는데, 이 징기스칸 이 어떤 이 몽골족의 원칙이 몽골족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 유목민족의 원칙이 네 사람을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괴롭히기만 해도 그 시족을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후엘룬을 뺏기고 뭐 브루테를 뺏겼듯이 그거를 씨를 남겨놓는 순간 반드시 그게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나를 괴롭힌다면, 옛날에 이 징기스칸이 이게 크지 않아 몽골을 뭐 이렇게 할 정도일 때도 자기 부하를 잠깐 뒀었는데 자기 부하를 좀 괴롭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족을 아예 하나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들 400명을 뭐 그때 가져간 금은 보아도 말할 것도 없었지만, 정말 순전히 우리가 당신을 너무 존경하니 우리 서로 친하게 서로 지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서로 많이 배우겠습니다라고 한 그 평화사절을 진짜 그 탐욕에 눈이 먼 멍청한 그 지방 총독에 그냥 죽여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모욕까지 줬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절대로 평생 어떤 정복을 한 그 나라의 성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었었는데, 그거를 깬 유일하게 정복한 성에 들어갔던 곳이 이 호라즘이었었고, 거기서 모든 생명체를 없애라고 했던 것도, 그리고 재밌게도 우리가 굉장히 이 징기스칸을 아주 잔인하고 학살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인명 손실이 적은 정복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딱 특징적인 몇 군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거를 딱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문으로 퍼져서,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의 무혈육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복한 왕조의 숫자나 면적 대비 사실 인류 전쟁사에서 인명 손실이 가장 적었던 그런 나라고, 여기서 나오지만 거의 뭐 어떤 공포가 자아낸 뻥의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죽인 숫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